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와 IT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5G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할 거 없이 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오늘 특히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에서 또 우리가 희망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특별한 제안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형태로 말씀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래 글 보시면 유동성 랠리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방주에 올라타라. 삼성전자 방주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제가 8월 28일서부터 8월 말서부터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란 말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시장의 뭐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만약에 그 뭐 1,000만 원을 투자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500만 원 이상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없이는 의미가 전혀 없는 장세고요. 제가 앞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전에 유동성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녹음을 한 게 있거든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유동성 장세의 핵심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오르면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노아의 방주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방주를 이제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건데요.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생명체들은 다 소멸됐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그런 생명체들만이 우리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장의 어떤 역량, 시장의 매기가 삼성전자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머지 섹터 같은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가 5개 있다고 그랬죠. 원래 3개인데 이제 자회사 포함해서요. 그들도 흔들림이 커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을 시켜줄 건데 그 전에 항상 삼성전자를 사셔야 돼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지지난주죠. 그동안에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삼성전자를 사라 해도 잘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라고 그랬더니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원래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한 목적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당시에 뭐 이재용 회장이 개인 투자가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굳이 뭐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이닉스도 싸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4만 원대 초반이겠죠. 하여튼 그 잠시 후에 그 논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그 5G 테마가 대체적으로 제가 한 5종목 정도 말씀드립니다. 코위버 같은 경우는 이제 5G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빼고서는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KMW,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RFHRC, 서진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5종목 중에서 단연코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은 RFHRC입니다. 잠시 후에 또 RFHRC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제안은 이제 두 가지죠. 제안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KMW를 갖고 있던, 뭐 이노와이어리스를 갖고 있던, 오이솔루션을 갖고 있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을 상당 부분을 매도해서 그것은 이제 그 투자자 개인이 결정한 문제죠. 저는 우선적으로는 RFHRC를 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 전량을 판다 그러면 반은 RFHRC를 사시고 반은 삼성전자 우선주로 샀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오늘의 어떤 그 특별한 제안이고요. 그 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여튼 그 합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량, 특히 KMW 같은 경우는 물량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이미 매수가 8만원, 7만원, 8만원대 해서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거죠.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살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9만원에도 10만원에도 그 이상에도 사주려는 또 다른 어떤 프레시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주지 않거든요. 개인들이 평균 매수 단가가 예를 들어서 7만원 주는데 그걸 9만원, 10만원에 사줄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수의 급정,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잉 클라이막스가 특히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꼬였어요. 매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의 특징이라고 하죠. 장비주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8할은 삼성전자가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5G 테마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명심히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가 상식선,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식선에서 잘 고민해 본다면 좀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 그 프로필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거든요. 왜 주식 투자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 스스로하고 제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써놨죠. 여러분들도 뭐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돼요.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는 우유부단함,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주식 투자 역시도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5G ICT 섹터 핵심 포인트. 일단 5G 섹터는 조종을 활용해서, 이번에 지금 조종기니까 그게 KMW가 됐든, 오이솔루션이 됐든, 이노와이어리스가 됐든, 일부 팔아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RFHRC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RFHRC는 4분기서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G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재 산업재 있죠. 기간 산업,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조선, 철강, 기계, 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은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호황이 오게 되면 시장 지배력이 높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제일 많이 돈을 벌고 그만큼 제일 많이 올라가고, 2위 회사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3위 회사가 올라갑니다. 꺾일 때는 제일 꼴찌 회사가 먼저 꺾이죠. 그런 순서로 가는데, 이 5G 섹터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이지만 투자 회수 구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KMW라든가 혹은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했고, 2020년 혹은 2021년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미래 가치를 1년, 2년 후의 미래 가치를 미리 뜬 거에다 선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MW 기준으로 7만원, 8만원대에서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거죠. 살 세력들은 대부분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매도가 압박이 큰 거죠. 이미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종을 활용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RFHRC 외에 다른 이제 5G 종목은 RFHRC로 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종목이라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주식이 100%는 없죠. 제가 사실 틀린 경우도 많죠. IT 섹터 중에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제가 실수를 했어요. 지금 네페스도 유상증자 설도 있고, 또 이제 PLP 세계 최고 경쟁력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거를 인수해서 PLP를 경쟁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 등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죠. 반면에 지금 바이오 섹터는 제가 8월 말서부터 9월 초서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동안에 바이오 섹터를 한 10종목 추천했어요. 10종목 추천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10종목이 다 올랐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거죠.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G 섹터는 지금 다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종목을 추천하면 5종목은 맞추고 5종목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흐름은 제가 맞출 수 있대요. 흐름은. 그 흐름에 편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효과적인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이제 5G 섹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 우리가 서진 시스템의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서진 시스템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5G 섹터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고, 두 번째는 5G 테마 내 차별화 가능성이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거죠, 대비를. 제가 이따가 RFHRC를 보면서 RFHRC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 RFHRC 같은 경우는 올해는 투자 매수 구간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굉장히 좋죠. 매출액이 2,600억이 넘어간다는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나는 5G로 끝까지 한번 승부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RFHRC로 교체를 하고, 아니면 좀 유연하게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죠. 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지금 강남 부동산만 오르거든, 강남아. 시장도, 증권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이 옵니다. 물론 이제 그 여파로에서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포, 용산, 뭐 성동, 뭐 이런 쪽도 오르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더 극단적인 거죠, 주식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 다른 건 못 가요. 부동산은 강남이 오르게 되면 마용성, 노도강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매기가 형성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300조가 되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5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봐요. 저는 결국은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에 좀 근접해야 된다고 봐요. 그들이 최소한 한 70% 정도, 80%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는 난 도저히 못 사겠다. 우선주를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5종목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규로 2종목을 추천했어요. 근데 사실 좋아요. 물론 이제 SKC 코르 PI도 좋고 ISC도 좋은데 이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먼저 있어야 되는 전제합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내 포트폴리오의 핵심 중심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지분 출자한 종목 혹은 뭐 SKC, 뭐 ISC 혹은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자고 보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 목이 너무 많이 잠겼다가 오늘부터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뭐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고 그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KMW는 이제 하락 A파입니다. A파동에서 B파동하고 C파동이 있는 거죠. 지금 C파동 과정이에요. 추가적으로 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정점을 보이면은 여기서 매수가 포화를 이룬 겁니다. 그 매수가 포화를 이루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매물화가 되는 거예요. 매물화가 이제 뭐 물레방아처럼 계속 튀어나온다고 보는 거고, 오일솔루션은 C파는 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살짝 저점을 깰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고, 이노와이어스도 그런 과정인데, RFHRC는 빠질 만큼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는 얘네들 KMW라든가 오일솔루션, 이노와이어스는 지금 이제 악재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RFHRC 같은 경우는 악재 과정 속에서 호재가 등장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서부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부로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은 골이 깊어져요. 제가 서진 시스템의 핵심은 일단 역할론이라고 했죠. 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주면 또 다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요 차트는 이제 그 KMW입니다. KMW. 제가 요거는 이제 YG 리포트라고 저희도 이제 유료로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KMW가 9월 5일이요. 9월 5일이 공교롭게 이날 최고점이죠. 한국투자증권이면 대한민국 최고죠. 제가 이시하사 얘기를 했어요. 이시하사는 이제 일본의 명의인데 이 사람이 주가의 상투와 주가의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 사람입니다. 주가의 상투를 어떻게 맞추냐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개인이나 혹은 굉장히 그 신뢰도가 또 높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의미하죠. 그런 데서 목표 가격을 제시해요.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인데 대중들, 시장 참여자 모두가 박수를 쳐요. 그 시점이 주가의 최상투라고 보는 거죠. 이시하사입니다. 이시하사. 이시하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다 이제 매물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첫날 급락을 했을 때 이 대량 거래가 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월봉 보시면 이제 지금 1개월 빠지고 2개월째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KMW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장비주들은 제가 소재, 부품, 재료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장비주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은, 감가상각이 끝나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5G 중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15년, 20년이죠. 그 새로운 신규를 창출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소재, 재료 이런 회사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계속해서 공급하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비는 물론 소모품인데 감가상각 기간이 워낙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RFHRC가 KMW의 초기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초기 국면이고 실적으로 따지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매출액이 이제 10억 단위니까 2,960억에서 8,760억으로 쭉 퀀텀 점프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만큼 오른 거죠. 영업이익이 260억 적자에서 2,400억 흑자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 거죠. 이 RFHRC가 이제 내년도에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후에 우리가 RFHRC 보도록 했지만 지금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유사하게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건 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G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고 5G는 중국도 이제 상용화가 시작됐고 일본도 중국 특히 파웨이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국의 노키아 이런 데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보면 주가 상태 보면 최고로 좋은 얘기예요. 목표가 10만원, 처음에 10만원 나왔고, 내년 실적은 또 퀀텀 점프. 내년도 실적 좋습니다, 내년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020년에는 매출이 1조 원대가 넘어가고, 영업이,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인데, 내년 영업이 3,3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3,300억 것이라는 미래 가치마저도 선반영됐다고 본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이었어요. 예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팔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하니까 못 팔아요. 또 주변에서 못 팔게 해요.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그 8분응선, 9분응선에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시간이. 자, 이거는 이제 RFHRC입니다. 이거는 제가 PBR하고 퍼예요. PBR이 좀 높죠? PBR이 지금 4.7이고 퍼가 37인데 성장주는 뭐 이래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KMW라든가 뭐 다른,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PBR이 20배, 30배까지 되니까요. 자, 4분기서부터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죠. 중국 통신사, 11월 초죠.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11월 초 이제 상용화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모멘텀으로 이번에 좀 역전이 돼. 팔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작년에,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한 21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620억으로 나와요. 이게 최근 이제 자료거든요. 최근 이제 신한투자 자료거든요. 210억에서 620억이죠. 3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3배가. 그 매출 보면 1,100억에서 2,600억으로 완전 퀀텀 점프가 됩니다.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유사하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거듭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처럼 많이는 못 가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KMW 비롯해서 뭐 오이솔루션 혹은 이노와이어스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RFHRC로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삼성전자 우선주로 교체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방주,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5만원대를 넘어갔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4만원대니까, 삼성전자를 사라니까 그렇게 안 사던데, 지지난주서부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려니까 우선주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워낙 저희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샀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뭐 물린다 생각하고는 계속 사야겠죠. 우리가 뭐 500원, 1000원 싸게 산다면 안 돼요. 강사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대세 상승이에요. 지수로 삼성전자를 이게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포인트겠어요? 거의 뭐 한 10,000포인트 가까이 되겠죠. 제가 전에 계산해보니까 한 8,000포인트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코스피가. 그 삼성전자를 봐서는 지금 대세 상승이에요. 대세 상승. 그 대세 상승에서는 우리가 고점 매수를 하죠. 따라 사는 거죠. 물량을 못 잡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분 출자 회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본주가 10만원은 넘어갑니다. 저는 20만원까지 보거든요. 지난주 우리 그 청담동 리베라 호텔 강연에서 제가 20만원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FA 보도록. SFA 지금 한 2% 정도 빠졌는데요. SFA를 사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볼까요? 오늘 지금 IT 5G 섹터 보시는 분들이 또 바이오 섹터 많이 보는데 제가 ABL 바이오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게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대 수익을 높이시는 거다. 지금 우리는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 메지온 이런 거에 취해버렸어요.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올랐다고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이 사실 다 올랐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바이오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흐름을. 뭐 펩트론도 그렇고 뭐 바이오톡스텍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국제약품, 조화제약이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국제약품, 조화제약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주도주는 아니죠. 주도주는 아니고.
자, SFA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움직일 때 야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보물이에요, 이런 게. 얘가 삼성전자 지분이 많죠. 삼성전자 지분이 10.12%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보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20분이 넘었네. 이게 20분이 넘으면 저장하는 시스템이 제가 기계치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월봉상 상승 5파동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이 동행하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원익 IPS.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IPS도 굉장히 주도주 반열로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그 삼성전자가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자, 원익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건 뭐, 좀 바닥권이죠, 원익 머티리얼즈는. 자,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좀 못 오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16,200원인데요. 이 7월달, 8월달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안 나온 거죠, 이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고 그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 제가 그 솔브레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솔브레인 사례로. 이렇게 되돌려서 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KC 코롱 PI 보죠. 오늘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나왔어요. 뭐 커다란 악재가 아니고요. 그 지금 SKC하고 코롱 뭡니까? 코롱 인더스트리죠. 그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 MBK 파트너스에서 인수 참여 안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돌려놓죠. 악재, 뭐 커다란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더 좋은 거는 뭐냐, 이때만이 거래가 굉장히 적었다면,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돌려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악재를 커버했다면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은 막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산돼서 욕심이 생겨요. 더 방송을 잘하려고 욕심이 생기고,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 그 강의를, 제 방송을 한 2달 정도만 들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영감을 얻을 것 같아요. 제 기법이 어려운 기법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건 몰라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주도주 논리를 넘어서 주도주 논리를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굉장히 성공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C코롱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폴리이미드죠. 폴리이미드는 여러분들 그 적용 분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폴더드 폰 다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ISC. ISC는 이제 J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죠, 후공정. TSMC가 역사적 고점. 그 대만의 TSMC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TSMC가 뭐 올라갈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갔나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많이 올라간 팹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 회사. 두 번째가 후공정입니다. 특히 SFA 반도체 같은 패키징 업체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ISC는 테스트죠. 테스트는 후공정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바닥권이고, 이때 7월달 초반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길게 보도록 할까요? 자, 바닥권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면 살 수 있는 거고, 다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중심은 삼성전자여야 한다. 삼성전자 대세론, 아울러서 시장의 절대 권력,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뭐 좀 버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고, 손해보신 분들은 좀 반대이겠지만, 힘내세요. 우리가 특히 조정받았을 때 위기에 강해야 돼요, 위기에.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